어쨌든 원래 바람대로 그거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다가가는 거고 최근에 각하 목소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예언을 하자면 예측을 하자면 예.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일단락 지어지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은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겁니다. 구속이 취소된 사유도 구속영장이 그 기한이 도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론적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적으로는 공수처가 한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으니 이 수사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판사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면 국민의힘은 자, 그러면 좋다. 우리가 무죄라고 무죄라고 주장을 하진 않겠다. 하지만 원래 절차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경찰이 수사권, 내란죄에 한해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논리가 지금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단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 자, 헌법재판소도 그동안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박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사용했던 수사 자료를 헌재가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하다는 게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의 판단 또한 헌재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이 논리는 국민에게 설득을 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럼 헌재 너희들은 헌법 위에 있니? 그래서 법률이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우리가 판단해서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럼 뭐 헌재는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재 자체의 존립에 부정적 혹은 그 존립을 부정하는 여론의 빌미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런 지점을 파고들어서 자 그럼 좋다. 우리도 더 이상 이 탄핵안을 기각하라고 요구하진 않겠다. 각하해라.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번 12.3 계엄에 대해서 탄핵안을 내란죄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키우고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네네네. 지금부터 저희가 그 방향으로 좀 코너를 좀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다수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것 같지만 소수의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상욱 의원. 가장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당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됐다. 지역구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옷 안에는 방검복까지 받쳐 입는다. 속은 다 문드러졌지만 웃는다. 사실 김상욱 의원은 친한계 내에서도 손절됐다고 이미 친한계가 발표한 입장이고 뭐 외톨이 윤 대통령이 만약 복귀한다면 정치적으로 이제 살얼음판 만약에 근데 인용된다면 더 험한 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네,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계엄과 내란은 뭐 해제가 됐고 끝났지만 정치적 내란은 극에 치닫고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접적인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와 사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다는 이유로 위협과
테러 위협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각자 도생, 뭐 목숨 걸고 발언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 건데 저는 뭐 이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김상욱 의원은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여기에 자신과 정치적인 이유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혹여라도 테러가 발생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앞서서 우리가 앞에 뭐 기자회견하는데 계란 던진 거 뭐 그거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용인이 된다 손 치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다고 그래서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김상욱 의원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저는 여야 모두가 승복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다시 되돌리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법의 판단에 따라서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다시금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잠깐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가면 좀 전에 제가 예측한 바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안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세 제가 헌재와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예언대로. 말이죠. 네, 예언대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안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왜냐하면 사건 번호대로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선고도 바로 이어지니까 그것도 머지않았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아까 김대현 평론가 예언. 예.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